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플러스 0.1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왔으며 유럽 증시 대부분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 덕분입니다.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 금액이 오늘 결정되는데 시장에서는 2조 원 달러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또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 증시 역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공개된 이후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왜곡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현대에서는 디젤 엔진 생산 중단 소식을 전했는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서 현대차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와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과연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 마지막 날에 외국인이 코스피에 선물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한번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또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03%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중후반까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0.43%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지루한 횡보를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됩니다. 자, 다음 주죠. 1월 20일에 바이든은 드디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하자마자 대선 공약인 슈퍼 경기 부양책을 발동할 예정인데 그 규모에 대해서 오늘 확정 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슈퍼 경기 부양책의 규모는 약 2조에서 3조 원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발의될 예정이고 지난번에도 2조 원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발동하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발의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2조에서 3조 원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미국의 공화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올해 미국의 1분기 재정 적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기 부양책은 축소가 되어야 된다. 공화당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번 조지아주 결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이번에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저지하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에서 중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웹 세미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첫 번째, 바이든 슈퍼 경기 부양책이 얼마로 측정이 될 것인가. 2조 원에서 3조 원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경기 부양책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으니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월의 웹 세미나에서 파월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파월의 이야기는 지금 별로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죠. 왜? 어제 영상에서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다. 원래는 0.01%씩 움직이는 국채금리가 갑자기 플러스 0.22%나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번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기 전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서 채권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절대로 주식시장의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약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채금리는 플러스 1.22%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1.00%까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인데 파월 의장은 과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가가 서서히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회사채 매입과 국채 매입을 축소할까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이벤트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우와 나스닥은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경기부양책과 미국 대통령이 진행하는 경기부양책은 각각 별개이며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파월 연준 의장만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해도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나스닥이 오른 이유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기존에 많이 하락했던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넷플릭스는 플러스 2.74% 상승이 나왔고 아마존 역시 1.44% 상승.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페이스북과 그리고 SNS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싶어도 크게 상승은 못합니다. 어제도 플러스 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0.38%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어제 좀 심심했죠. 플러스 0.59% 상승.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그나마 상승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한국의 넷플릭스, 아프리카 TV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35% 상승, 전날에는 플러스 7.53% 상승. 도대체 아프리카 TV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아프리카에는 대형 호재가 있었습니다. LCK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가 유튜브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네이버, 아프리카 TV, 트위치에서 생방송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TV의 수익성 구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10%대 상승이 나온 거죠. 여기서 말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이 게임만 보면 참 단순하죠. 나온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인기가 참 많고 요 안경 쓴 모범생 같이 보이는 학생이 페이커라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게이머입니다. BTS보다 페이커가 더 유명하죠. 왜냐, BTS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성 팬분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든 남자든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연봉이 무려 50억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 다음으로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특례 대상 추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LCK라는 리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게임 채널 온게임넷, OGN 알고 계시나요? 그 게임 채널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를 중계를 했었는데 중계권이 사라지자 OGN, 온게임넷 채널은 결국 폐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에이, LCK가 뭐야? 저게 무슨 호재야? 호식이 2마리 치킨이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움직임이 둔했고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에는 레저 스포츠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주가가 하락을 했죠.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자, 화이자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포르투갈에 이어서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의료 관계자 혹은 군인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의사도 이번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고 포르투갈의 여자 간호사 역시 의료 직종이라서 백신을 맞고 사망했는데 지난번 포르투갈과 똑같이 기저질환은 전혀 없었고 알레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얼마 안 가서 사망했었고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은 기저질환과 알레르기 또한 전혀 없었으며 평소에 담배조차 피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백신 때문에 사망한 건지 혹은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호텔, 레저, 스포츠, 항공 관련 회사들은 주가가 내리겠죠. 힐튼 와이드 홀딩스,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1%로 마감이 되었고 유람선 여행업체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보잉 역시 어제 마이너스 0.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미국의 백신 관련주가 급락한다? 그럼 어떤 현상을 보이죠? 한국의 백신 관련주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한국의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보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모더나 백신 관련주인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0.92% 소폭 하락, AB 프로 바이오 역시 0.65% 소폭 하락하였고 제일약품 역시 0.18%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0.12%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늘 802종목이나 상승했고 하락은 491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지수가 최소 0.5% 이상 상승을 했어야 되지만 여기 보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왜곡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실망 매물이 속출하면서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하락을 했었는데 자, 시간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잘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올린 영상 실효료가 100개가 넘네요. 저는 이렇게 100개가 넘은 실효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참 대단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 말고도 셀트리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의학 관계자도 많았는데 여러분, 저는 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그냥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위에서 플러스 8%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7.31%예요.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고 매도량을 보세요. 여기서 3,000주, 4,000주, 5,000주 이렇게 매도한 것보다 여기서 한꺼번에 던진 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얘만 내렸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 같이 내렸죠. 여기 보시면 얘는 또 37,000주를 던졌어요. 여기서 샀던 물량보다 여기 마지막에 던진 물량이 더 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이게 개미털기래요. 개인의 매도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작업을 쳤다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 밑에 있는 물량이 일부러 개미들을 꼬시려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려놓은 거고 막판에 던진 물량들이 개미들 꼬시고 결국 세력들이 나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식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왜 떡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사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렸죠.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은 자꾸 의사라던가 약사의 영상을 가져오면서 이걸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의사하고 약사 유튜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봤습니다. 약사하고 의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적어요.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구독자가 안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셀트리온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의사인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것도 봤는데 그분들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에서 나온 자료와 논문을 보고 토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너 공매도 알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공매도 양을 체크해 보셔도 공매도가 매덕 되지도 않아요. 억 단위도 별로 없고 75주, 84주, 90주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 금지 기간 이전에는 공매도가 하루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쳤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30만원 위에서 공매도가 쳐져봤자 얼마나 쳐졌다고 공매도 알바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되는데. 저는 어제 영상도 그렇고 지난번 영상에서 SNK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거 사우디 왕세자가 인수한다는 거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공매도 알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SNK는 공매도가 안 됩니다. 공매도를 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알바일 수도 없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떡락을 했는데, 떡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자, 결과 역시 대조군이 너무 적고 19111은 포함한 다른 회사에 비해서 투약량은 2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 레포트와 의학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과보다 셀트리온이 그동안 어떠한 행보를 보였나요? 셀트리온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가 매번 셀트리온에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임상 실험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직접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코다리 식구 청정국이 될 것이다. 저 정도 웨딩에서 끝났다라면은 말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셀트리온은 분명히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임상 실험은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모든 임상 결과 자료를 공개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셀트리온은 그 관행을 깼어요. 그리고 정말 징그럽게도 동물 실험을 하면 동물 실험을 한다, 임상 이상을 하면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 식약처에 조건보호가 접수하러 간다, 이런 뉴스를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죠. 그런 다음에 셀트리온의 임직원 10명은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원이고 대주주야. 그럼 실험 결과가 좋으면 주식을 더 가지고 있지, 주식을 팔겠습니까? 아니죠. 일론 머스크 보세요. 테슬라 주식 파나요? 안 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셀트리온의 이 치료제를 거의 만병통치약급으로 홍보를 했고, 중요한 거는 분명히 경증 환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경증과 중증 전부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처럼 홍보를 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렵게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지난번 바이오 박람회에서 셀트리온의 부회장인 기우성 씨가 나와서 했던 말들을 직접 녹음해 봤습니다. 당시에 서정진 회장은 바빠서 참석을 안 했고 대신 기우성 씨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웃음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앰뷸런스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제 탑승을 하게 돼요. 1점 이상에서. 자, 이 상황은 셀트리온에서 해외 임상을 하는데 환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구급차를 타고 직접 환자들을 만나서 실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0도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사실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 약간 혼수 상태가 오고 상당히 판단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열이 40도고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입니다. 누가 봐도 중환자죠. 그래서 우리 항체를 딱 투여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팬이 됐어요. 참고로 여기는 중국이며 환자 역시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환자에 이제 투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투여된 환자가 가짜 약, 플라시보 약인지 우리 약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환자는 중국인이며 중국이 환자가 약을 맞자마자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본인이 가짜 약이 아닌 걸 맞은 거를 바로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약의 효과가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구나. 약을 투여한 뒤로 열이 떨어지거나 바이러스 타이터를 계속 우리가 디자인할 때 제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얼마나 있느냐, 어떤 환자는 가장 빨리 떨어지는 환자는 거의 하루 만에 다 떨어졌다, 바이러스가. 약을 맞으면 하루 만에 회복한 환자도 있었고 길어봐야 5일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들은 4, 5일 내에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더라. 약 정말 잘 개발했다. 그리고 이 약이 정말 대한민국 꼭 K방역의 완성은 이 약이 나오면 K방역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 뉘앙스만 들으면 거의 만병통치약 게임 체인저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의사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구나. 그 뒷부분은 거의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중국인 환자가 셀트리온에 너무나 감사하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고맙다, 원더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저작권이 세서 제가 못 가져왔지만 여기 보세요. 밑에 자막으로도 나와있죠. 내년에는 한국은 코다리 식구 청국장이 될 것, 이렇게 회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당시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그대로 적은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음만 먹으면 백신 개발도 가능하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우리는 백신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치료제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오늘 급락이 나온 겁니다. 저는 뭐 셀트리온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1,000억 원 이상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K치료제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조건부 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인터뷰로 너무 많은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오늘 찾아온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약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맨체스터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강덕영 대표의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수백억씩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뭔가 여러분 느낌이 싸하죠? 여러 주주 여러분 너무 큰 기대 갖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주식에 우리 거 가지고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인터뷰를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지 마세요. 괜히 젊은 분들 주식에 너무 눈 뜨지 마세요. 손해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면은 손해볼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데 셀트리온과 다르게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은 인터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인터뷰를 잘해서 주식이 오르면은 회사에도 이익이고 직원들도 좋고 본인도 좋을 텐데 도대체 왜 저렇게 인터뷰를 했을까요? 자, 이 내역을 보시면은 강 회장은 최근에 아들에게 주식 증여를 했습니다. 올해 3월 15일까지가 임기이며 3월 15일 이후에는 아들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사내 이사로 부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강 회장은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가 한번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10%씩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회사 주식을 사지 마세요, MBN 경제TV에 나가서 인터뷰했을 때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28%,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죠. 이번에도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약이 상당히 각광받기 시작했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대주주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원래 12월 말에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동물 실험 결과 발표를 3월 말까지로 늦췄습니다. 자, 아까 3월 중순에 경영권 승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 주식이 상승할 테니까 경영권 승계가 다 끝나는 3월 달까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죠. 저렇게 회사 측에서 공시를 내보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급락이 나오죠. 유나이티드 제약은 저 공시가 나온 다음에 이틀 동안 2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저렇게 오너의 경영권 승계 관계도 다 하나씩 찾아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식이 상승한다고 해서 차트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도 다 찾아보고 나중에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이게 그날 상한가를 간다고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가도 나중에 이런 눌림목 자리가 나와서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주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셀트리온이 내리니까 셀트리온 이외에 다른 제약주가 아침부터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대운과 종근당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대운과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찌라시를 띄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제약과 바이오는 지금 투심이 많이 죽었다. 또 3일 전 영상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가 하고 있지만 제약과 바이오로 수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주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에는 제약바이오는 밀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참 아쉽더군요. 아침에 보시면은 22.11%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아침에 저런 찌라시 띄우고 10시 45분까지 꼬신 다음에 던졌습니다. 지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11시 반 이전에 매매를 안 하는 걸 추천해 드렸죠. 오늘도 그래요. 10시 45분 뒤에 그냥 쫙 내리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8시 40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한 것 같았는데 아침에 갭이 안 떨어지네? 이거 매수 찬스다. 빨리 매수해야지. 그런데 여기를 잘 봐요. 시간의 잔량을 보세요. 여기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고 여기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안 좋은 겁니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8시 40분까지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개파락을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언제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나? 8시 55분부터. 보세요. 분명히 아침에 여러분들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갭이 뜨는구나. 휴, 안심. 하지만 시각은 8시 40분. 자, 그리고 장 시작하기 2분 전이 되니까 드디어 영웅처럼 본색을 드러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4.59% 하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에게 물량을 꼬시려고 아침에 험해수를 걸어서 갭을 안 떨어뜨리게 만든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라던가 아니면 급등해서 종가 고가로 마무리되는 종목이 개박살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쇼박스 쿠팡 관련 이슈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갭이 안 뜨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3.55%로 시작하더니 종가가 마이너스 9.53%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를 상한가 따라잡기 했으면 그냥 망했어요. 그리고 카페24도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이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3.3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급등하거나 양봉 종가 베팅을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어제 인지 컨트루스 보셨나요? 인지 컨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8.12%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6.63%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 2만원으로 봤는데 최근에 2만원 이상으로 너무 잘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2만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 삽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파는데 어제는 2만원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종가 베팅 자리는 좀 아니었고 또 어제 투자 주의에 걸렸습니다. 소수 계좌가 이렇게 관여한 종목으로 보통 동호회 단타나 조막손 세력들이 붙었을 때 이런 공시가 자주 나오죠. 어제 인지 컨트루스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1시 45분 때 슈팅이 한번 뻥 나오고 그 다음에 2시 초반대에 슈팅이 빵 나오는데 보니까 어제는 좀 이상했던 움직임이 시작부터서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린 시간이 11시 20분 예상 시간보다 20분이 더 빨랐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보면은 2시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2시 때 빠져버려서 이거 좀 찜찜한데 오늘 저녁은 계란찜을 먹을까? 종가에 갑자기 빠졌다가 빵 올리는 거 보고 이거 막판에 동호회 세력 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빠졌다가 갑자기 동시효과다 치고 올리거나 종가 급변하면은 무조건 한 개인이 움직이거나 동호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너무 찜찜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손도 안 대고 발도 안 됐는데 역시나 투자 경고가 붙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중점으로 봤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인지 컨트루스가 만약에 투자 경고가 붙을 경우에는 인지 디스플레이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뿔도 안 움직이더군요. 어제 외국인이 종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는 자리죠. 얘가 음봉으로 빠졌을 때 종가 베팅을 하면 다음날 좀 올라오는데 양봉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 그럼 아침부터 던집니다. 특히 투신이라던가 외국인 들어오면은 걔네들은 분명히
던져요. 그래서 어제라던가 오늘은 솔직히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인테크가 좋았습니다. 제가 공략한 시간은 11시 30분이었는데 11시 30분에 한번 호가를 보시면은 와우, 오늘 되게 좋았어. 사자마자 한 5분 만에 수익 주던데요. 오늘 LG 배터리 관련주 나인테크와 나라 M&D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는데 나라 M&D는 2등이었고 1등은 나인테크였습니다. 지금은 1등만 노리세요. 자, 일단 여기는 안 좋아요. 여기 5,600원으로 올라가나 봤더니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자리는 안 좋은데 5,600원을 지지하자마자 그 뒤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5,600원이 중간에 한번 깨지긴 깨져요.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호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위에는 5,640원, 아래는 5,550원. 이렇게 호가 공백이 생겨서 바로 밑에다가 호가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5,630원에다가 누가 호가를 바로 또 위에 걸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게 체결이 안 돼가지고 호가 다시 수정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야, 여기서 호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려가지고 갑자기 제가 5,560원, 5,570원에 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 안 부리고 5,750원에다 걸어놨는데 갑자기 그냥 확 누가 시장가로 끌어가면서 제 걸 체결하더니 그 다음에 위로 날아가더군요. 근데 위로 날아갔을 때는 추격 매수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이 종목 특성상 윗꼬리가 잘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또 안 하고 여기서 매매를 종료했고 이 종목은 종가에 그냥 꼬라박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인지컨트롤스라던가 혹은 LG 관련 배터리 주식이 움직였는지 아나요? 그건 바로 현대차에서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에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디젤 엔진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이 움직였고 현대차는 내렸죠. 보시면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현대차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일에 영향도 있었지만 경유차 생산 중단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젤차는 클린 디젤,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클린 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 심포니형 이러던 자동차가 왜 갑자기 생산을 중단했다?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해서죠. 물론 이건 세계 기후 협약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친환경차라고 불렸던 디젤이 갑자기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다니 참 세상 놀랄 일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차에서 디젤차 개발 중단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친환경차인 전기차 생산과 수소차 생산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컨트롤스가 어제 8%대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어제와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현대차에게는 악재로 받아들여져요. 현대차의 디젤차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현대차의 악재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현대차가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애플카죠. 애플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는 애플의 하청업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카의 협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젤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경쟁사에 제품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에서 본인들보다 애플이라던가 혹은 다른 회사 제품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본인들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플과 현대차가 협업을 안 하는구나. 그럼 이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플은 현대차 말고 폭스바겐, GM이라던가 세계 모든 여러 나라 완성체 업체에다가 협업을 부탁했기 때문에 꼭 현대차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차보다 지금 현대모비스는 더 나락을 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차에서 만약에 애플과 협업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슈 때문에 올랐고 절대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주가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났는데 외국인이 선물도 오늘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가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다면 내일 한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어제는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도 추가 경기 부양책 금액을 줄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2조 원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여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과연 몇 조 원 달러까지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번, 파월의 발언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파월의 웹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 플러스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져서 한국과 전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으니 오늘 꼭 두 가지 이벤트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박경현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